정권이 갑자기 서명 연기를 신청해 취소된 바 있었고, 원래 경제계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초 일본과 협조적이었지만 임기 말에는 여론을 의식하여 반일적 언행이 많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한일 갈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좌경 사상보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대일 감정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이며,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자세를 노골적으로 보여왔다고 전하면서,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주적은 일본이냐 북한이냐 하는 주적 논쟁이 일어나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표현이 줄어들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군, 공군 장비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해군과 공군이 근대화를 위한 군비 증강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 예로 한국 해군이 1987년 독일에 209형 잠수함 3척을 발주할 때 의회에서 일본의 무역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고, 2007년에 1만 9천 톤급 헬기 항모를 취역시키면서 그 이름을 독도함이라고 명명하는 등 일본과의 대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진용에 수적으로 근접하고 있고, 한국 공군은 1,000km 제공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그 거리에는 도쿄가 들어가며, 한국 공군이 미 국방부를 방문해 공중급유기의 매입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측이 이에 대해 북한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급유기는 불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한국 공군은 도쿄를 폭격할 때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미 국방성 담당자는 놀라서 이를 일본 측에 알리고 급유기는 팔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유럽 에어버스사의 급유기 4대를 발주했고, 첫 한 대는 지난 11월에 도착했으며, 한국 공군은 독도 방어에 유효하다고 했다면서, 이 밖에도 한국은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을 최대 11톤까지 쌓을 수 있는 복좌형 전투 폭격기 59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전투 반경은 1250km로 공중급유 없이도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전투기와 전폭기 총 59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항공자위대의 330대를 훨씬 능가한다며, 북한 공군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방공의 필요성은 적고 대기 공격이 주요 임무라는 주장도 덧붙입니다. 또한 한국은 사거리 800km의 나고야까지 닿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현무-2C와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C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까지는 500km이고 북경까지는 900km로서 1500km 사거리 미사일 개발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잠수함과 수상함의 일부가 육상 공격용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부분도 함께 언급합니다. 군사 전문가라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육군은 49만 명으로 미 육군의 46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육상 자위대의 3.6배이며 전차 2,500대, 장갑차 3,300대, 헬기 595대를 보유하여 서방의 육군처럼 근대화하고 있고, 주한 미군은 1989년에는 3만 1,600여 명이었지만 지금은 19,000명으로 줄었다며, 이는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 전문가는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증강이 보도되는 경우는 적지만, 한국은 이미 군사 대국이고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에서도 한국의 GDP는 러시아의 1.2조 달러를 능가하는 1.4조 달러이고, 1인당 GDP 32,000달러는 일본의 78%이지만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에서는 일본의 94%로 2023년경에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46.7조 원으로 일본의 76%이지만 한국 중기 국방 계획에서는 연 7.5%씩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2023년에는 올해 일본의 방위 예산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사는 끝으로 한국인의 대부분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장비를 갖추어 매년 2회에 걸쳐 독도 방위 연습을 하고 있으니 양국의 지소미아를 연결시키는 것이 괜찮을 리가 없다면서, 이것은 마치 나란히 난 두 개의 대나무를 접착제로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머지않아 접착이 떨어지는 것은 숙명이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는 문맥상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군사 전문가라고 하기엔 한국군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좀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현무-3C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된 지 오래되었고, 현재는 그 이상의 현무-4C 미사일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으며, 몇몇 한국군에 대한 군사 통계에서 수치상의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고, 몇몇 황당한 주장과 허술한 논리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 BK뉴스가 느낀 부분은 일본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적대시하는 여론을 조성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기사는 극우 언론도 아니고 진보 매체라 할 수 있는 아사히 신문의 주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보도된 것이 더욱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뿐 아니라 스포츠 호치의 이 기사에서는
대형 출판사 쇼가쿠칸이 펴내는 주간지인 주간 포스트가 이제 혐한을 넘어 한국 따윈 필요 없어 라고 하며 한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는 단한을 언급한 특집 기사를 내보내 비판이 쇄도한 바 있었고, 잡지들의 판매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자 배타주의적인 우익 특집을 하면 나름대로 팔리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일본의 실정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TV 채널들도 한국을 두드리는 풍조가 강해지고 급기야는 증오 범죄를 유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웃 국가를 차별하는 내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일본의 언론 상황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디어의 본질적 자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베 내각과 일본의 언론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니케이 TV 도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일본인들이 지난달에는 67%였으나 이번 달에는 9% 상승하여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명 중 7명에서 8명이 아베의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48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이 46.2%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을 대놓고 통제할 수 있는 아베 정권이라 알려진 만큼 이 부분도 의심은 되지만, 최소한 대부분의 선량한 일본 국민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 말은 이제 양심을 가지고 아베 정권에 대응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죄가 없다로 변경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면서 그 이유가 역사적 진실을 배운 적이 없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일본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일본 국민을 옹호하는 의견에는 이런 말이 어울릴 듯합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또한 일본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자신들이 감당 못할 군사 초강대국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위대 군사력 증강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함과 그것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베 지지자들의 지지율 결집은 덤이고 말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처럼 가상의 적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닐 것입니다. 가상의 적이 필요한 국가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독도를 빼앗자고 주장하는 제정신이 아닌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남의 나라 대사관에 총알과 협박문을 동봉한 편지를 보내 자신이 소총을 몇 자루나 가지고 있고 한국인을 노리고 있다며 한국인은 나가라고 위협을 하면서 혐한 짓을 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바로 가상의 적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근저에